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힌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10초.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 나침반 채널입니다. 저는 71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45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10초가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응급처치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응급 상황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4가지 준비법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년 제가 직접 진료한 83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오후 혼자 집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박 어르신은 몇 달 전 경로당에서 들었던 응급처치 교육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10초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 어르신은 큰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과연 박 어르신이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심장마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마비의 5가지 전조 증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큰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환자분들이 표현하십니다. 이 압박감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팔, 어깨, 목, 턱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왼팔이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호흡곤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네 번째,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구토감이 몰려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실신감입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지난달 제가 진료한 78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후에 빨래를 개시다가 갑자기 왼팔이 무거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죠. 하지만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었던 심장마비 증상을 기억하시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박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제가 71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터득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응급 상황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4가지 준비법도 공개해 드리니 기대해 주세요. 먼저 71세 의사가 공개하는 심장마비 7단계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3번째와 5번째 방법은 많은 의료진들도 놓치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생존율이 무려 40% 이상 높아집니다. 1단계는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10초 응급처치의 핵심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계단 오르기를, 청소를 하고 있었다면 청소를 즉시 중단하세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이동남 할아버지께서 마당에서 풀을 뽑고 계시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쉬자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2단계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입니다. 혀 밑에 넣으면 1-2분 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냅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만 복용하세요. 만약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평소 가방에 넣어두던 아스피린을 즉시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담당 의사가 이 아스피린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50%나 줄였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남의 약을 빌려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단계는 119에 즉시 전화하세요. 말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119 신고를 미루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뚫어야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 구, 어디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상세 주소까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작년에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9세 김정자 할머니께서 119에 신고하실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3곳이나 있어서 구급대원이 찾는데 15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그 15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입니다.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45년 경험으로 터득한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생존율이 무려 30% 이상 높아집니다. 왜 현관문을 열어둬야 할까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는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80세 최한규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신고 후 약 5분 뒤에 의식을 잃으셨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10분은 더 지체됐을 겁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20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디지털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5단계는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희는 45도의 기적일고 부릅니다. 이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의 생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 상체를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기대 앉은 자세입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이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호흡도 훨씬 편해집니다. 소파나 침대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약간 구부려서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 곤란이 악화됩니다.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낙상 위험이 있어요. 또한 완전히 똑바로 누우면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7세 김영선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겨 45도 기대 앉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 자세가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추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을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담요나 이불로 체온을 유지하되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6단계는 스마트한 연락법입니다. 통화보다 문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할 때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문자가 더 좋을까요?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로 설명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당황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문자 내용으로는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빨리 와줘. 이렇게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내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5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딸에게 위와 같은 짧은 문자만 보냈고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시고요. 단축번호에 응급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응급상황 문자를 미리 약속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생명을 연장하는 황금호흡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4초와 6초의 마법.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에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내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4, 6호흡법을 기억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기, 입으로 천천히 6초간 숨을 내쉬기. 이것을 반복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왜 4초와 6초일까요?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서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요가를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 할머니는 의식이 명료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호흡을 잘 유지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기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상승해서 위험해요. 물을 마시는 것도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억지로 토하지 않으려 하지도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 2시에 혼자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어요. 1단계인 즉시 TV를 끄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2단계로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이셨습니다. 우리 4단계에 해당됩니다. 5단계 소파에 45도로 기대 앉아 다리를 쿠션에 올리셨습니다. 6단계 아내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빨리 와줘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7단계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단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고 25분 만에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한 환자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 이 대처법을 알려드렸다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을 구하는 필수 4가지 평소 준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준비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 응급키트 만들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빨간색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세요.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스피린 2세알을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고요. 오늘 배운 7단계를 적은 응급상황 행동지침 카드도 넣어두세요. 보호자 연락처는 큰 글씨로 적어두시고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와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도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7세 박수정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 지침에 따라 행동해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냉장고일까요? 응급요원들은 의식불명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냉장고는 집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의료정보 황금 설정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정보를 설정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정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혈액형은 꼭 입력하시고요. 복용 중인 약물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알레르기 정보와 기존 질병,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도 입력해 두시고요. 응급 연락처로 가족 번호도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정문수 할아버지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도어락과 응급 출입 시스템입니다.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두시고요. 관리사무소에도 응급연락처와 함께 알려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9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쓰러지셨을 때 이웃분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휴대폰 긴급 SOS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설정 방법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응급 SOS를 찾으신 다음 자동 호출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안전 및 응급 상황 메뉴를 찾으시고 그 안에 있는 응급 SOS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1세의 나이로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7단계 생존법입니다. 즉시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15 복용하기, 119의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생존율이 30% 향상됩니다. 45도 기대 앉은 자세 취하기, 짧은 문자로 가족에게 연락하기,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혼자 사시는 분들 4가지 준비법 요약입니다. 냉장고 응급키트 만들기, 스마트폰 의료 정보 설정하기, 디지털 도어락 응급 시스템 구축하기, 휴대폰 긴급 SOS 기능 활용하기.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냉장고에 응급키트를 만들어 두세요. 오늘 배운 7단계를 카드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아스피린도 준비해 두세요. 셋째, 스마트폰 의료 정보를 설정하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7단계 기억하겠습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입니다.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금연하시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71세의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 나침반과 함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